안녕하세요. 혹시 뭐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나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 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이런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현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법, 이걸 다룬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회 지금 여기에 살기,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글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끊임없이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그러면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이 글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그 동물원 원숭이가 막 이리저리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에 비유해서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원숭이 마음, 네네. 심지어 우리 모두가 후회 중독증, 걱정 중독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고요. 와, 중독증이요. 원숭이 마음 걱정 중독증. 표현이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좀 강렬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끊임없는 후회와 걱정의 순환, 이 굴레에서 좀 빠져나와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거죠. 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핵심 내용들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역시나 인간의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후회라는 게 참, 끈질겨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1,000원 있었는데 과자 대신 빵 산 거 이런 아주 사소한 후회부터 시작해서 아, 네. 그런 거부터. 뭐 학창 시절 공부 좀 더 할 걸, 아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 걸, 심지어는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해요. 키르케고르 말처럼요. 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글에 나온 그루지예프 일화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러시아 스승 이야기요. 네. 결혼하라는 삼촌 압박에 일주일 뒤에 당신 결혼 생활에 후회가 없었다고 장담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결국 삼촌이 장담을 못해서 결혼 안 했다는. 그렇죠. 그만큼 후회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정말 보편적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걱정도 마찬가지고요. 걱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시험 걱정, 취업 걱정, 뭐 생활비 걱정,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끊이지 않죠. 네. 그래서는 인생 자체가 그냥 문제의 연속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 잠깐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금세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고 그렇죠. 걱정도 하나 사라지면 다른 걱정이 그 빈자리를 바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중독증이라는 진단이 이게 뭐 과장이 아닌 셈이죠. 아, 결국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실제하지 않는 시간에 묶여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깝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산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글 서두에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 말씀이시죠? 그 어떤 무신론자가 벽에 God is nowhere, 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썼는데 글자를 막 배운 아이가 띄어쓰기 하나를 딱 바꿔서 아, God is now here, 네. 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 그리고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몰입,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하. 글에 소개된 그 하버드대 교수가 인도의 득도한 도인을 찾아간 일화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수천 명 인파 속에서 겨우 도인을 만났는데 교수는 자기가 도인을 보러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오히려 도인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렬한 현재적 만남을 경험했다고 하죠. 와, 강렬했겠네요. 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오직 나와 너만 존재하는 듯한 그런 완전한 지금 여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순례 중이던 스승이 여관 주인이 차 따르는 모습만 보고도 스승님을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럼?
아, 네. 그것도 그렇죠. 주인이 제가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선생님처럼 차를 마시면서 온전히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뭐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당연하죠. 다행히 이 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살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볼까요?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뭘까요? 첫째는요, 그야말로 하루 단위로 살기입니다. 하루 단위로 살기. 네,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압도적인 시간의 무게를 줄이려면 당신의 집중 범위를 오직 오늘 하루로 좁혀라. 마치 내일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오늘 하루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사는 거죠. 아,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오늘에만 딱 집중한다. 듣고 보니 그 그리스 신화 미다스 왕 이야기나 장자의 호접지몽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네네. 인생의 덧없음, 우주의 장고함에 비하면 우리 삶은 찰나와 같으니까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글에 나온 그 거지 스승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아, 네, 봤어요. 동료 거지가 죽고 남긴 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늘 저녁밥은 아주 넉넉하군 이렇게 말하죠. 네.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조차도 오늘 하루 넘겼고 또 넉넉한 저녁까지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 말이나 성경 마태복음 구절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글쓴이는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잡념이 기적같이 사라진다고까지 말해요. 와, 기적같이 하루 단위로 살기. 시간 범위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범위를 줄이는 것 말고 마음속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체적인 걱정거리들, 이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두 번째 방법이 그걸 다루나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을 받아들이기예요. 최악을 받아들인다. 네.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두려움의 최악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빨을 뽑아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빨을 보아버려라. 강렬하네요. 네. 사실 후회나 걱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정적인 상상에 불과하거든요. 아, 상상. 후회는 그때 했더라면 하는 과거에 대한 상상이고, 걱정은 만약에 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죠. 이런 생각들은 뇌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약간 헛도는 모터 같은 거예요. 심하면 신경쇠약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요. 특히 그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통계요. 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한 걱정, 15%는 건강 염려, 10%는 사소한 걱정. 진짜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단 5%뿐이라니. 네, 5%요. 95%는 사실상 가짜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종이에다가 걱정거리들을 쭉 적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안인지 스스로 좀 구분하게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 걱정거리 옆에다가 그게 현실이 됐을 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미니맥스 후회 분석하고도 좀 비슷해요. 미니맥스. 네. 의사결정할 때 가장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인데 이것처럼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면 역설적으로 걱정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와,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인다.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화하고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걱정의 무게가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탑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걱정이 밀려올 때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스탑 방법이에요. 스탑. 네, 호해나 걱정이 스멀스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감지했을 때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스탑 아니면 멈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속으로. 네, 마치 얼음땡 놀이처럼
그 순간 생각의 흐름을 딱 멈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다음 4가지 대장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핵심은 생각의 고리를 끊고 즉시 현재 감각이나 존재로 주의를 돌려라는 것이죠. 생각을 멈추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린다. 첫 번째 초점 대상은 주변의 사물입니다. 뭐 벽시계 초침 소리, 천장 전등 모양, 창밖 풍경, 책상 위의 화분 같은 거요. 눈앞에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네, 물리적인 현실에 주의를 고정시켜서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는 거죠. 사르트르가 가로등 보고 그 황홀함에 대해 글 썼다는 이야기처럼 아주 평범한 사물에서도 뭔가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현재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죠. 그러네요. 아주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주와 대자연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우주와 자연. 네, 광활한 우주나 변함없는 자연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좀 더 큰 맥락 속에 놓음으로써 관점을 전환하고 평온을 찾는 거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나 유유히 흐르는 강물, 묵묵히 서 있는 산처럼요. 아, 내 걱정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거나 아니면 그 변함없는 자연 속에서 좀 안정감을 찾거나 그런 효과겠네요. 그렇죠. 혹은 우리에게 공기, 물, 햇빛 같은 생명의 근원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걸 떠올리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초점 대상은 좀 더 철학적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실존과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존과 죽음? 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진실, 이걸 직시하는 거죠. 삶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현재 순간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 죽음을 생각하는 게 역설적으로 현재를 더 생생하게 살도록 이끈다. 흥미롭네요. 네, 인디언 격언처럼 죽음이 항상 왼쪽 어깨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경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질먹게 일하고 누리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건데요. 바로 호흡입니다. 복잡한 생각 대신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리듬,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파사나 명상처럼요.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뭐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 명상인데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고 뭐 하나, 둘 이렇게 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STOP 하고 외친 다음에 주변 사물, 자연과 우주, 삶과 죽음, 그리고 호흡, 이 넷 중 하나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이나요. 걱정의 고리를 끊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방법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 네. 많은 후회와 걱정은 사실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 네. 망설이는 동안 불안과 걱정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결단의 행위 자체가 걱정을 마비시키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해독제다. 네.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그 상태 자체가 걱정을 키운다는 거죠. 글에 나온 비유가 재밌었어요. 큰 전쟁을 치를지 말지 결정하는 대장군의 마음이나 신발끈을 묶을지 말지 결정하는 마음이나 근본적으로는 같아야 한다고요. 네네.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미루지 않고 딱 매듭짓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 마일즈 데이비스 곡 제목처럼 So what? 하는 약간의 배짱도 필요하고요. So what? 네. 단지 완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것처럼요. 대나무가 곱고 높게 자랄 수 있는 건 중간중간에 단단한 마디, 즉 결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디. 단호한 결단이 바로 우리 삶의 마디가 되어서 후회와 걱정이라는 이 잡념의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후경 전문의의 글을 통해서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사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 하루 단위로 살기, 최악을 받아들이기, 스톱 방법, 그리고 단호한 결단,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 방법마다 명확한 원칙과 실천 지침이 있어서 참 좋네요. 네, 물론 이 방법들을 뭐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나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단 하나라도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도해보는 것. 예를 들어 걱정이 너무 크다 싶을 때는 그래,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적어보고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다짐하거나 아니면 잡념이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스톱 외치고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자. 이렇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작은 시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부터 조금 더 자주, 현재,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에 나온 그 그랜드 캐년 가이드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네요. 그 절벽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다음에 네네. 하지만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왼쪽 편의 절경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이야기 말이죠. 네,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려는 자세, 이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일화였어요. 네,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좀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걷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넘어질까 불안해하면서 걷기보다는 때로는 발밑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순간순간의 풍경, 그 찰나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 마지막 문구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괜찮아.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